(2024년 11월 16일) 이정훈입니다. 러시아가 미국이 펼치는 살라미 전술 계속 발려먹는 거죠. 살라미 전술에 걸렸다. 러시아가 과연 견뎌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아주 철저하게 러시아를 바닥내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국력이 바닥에 이르게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일이죠. 이 방송을 찍고 있는 날이 18일인데 하루 전날 17일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가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의 발전소, 송전소 이러한 전력 시스템을 공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현대 문명은 전기 문명이죠. 우리가 인류 역사를 나눌 때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하는데 철기 시대로 들어와서 가장 역사상 최대의 변화는 전기가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입니다. 전기가 있는 시대하고 전기가 없는 시대는 확연히 다릅니다. 전기가 없을 때는 에너지를 직접 내가 만들었어야 됐어요. 즉 불을 피우려면 아궁이에서 불을 피워야 됐고 그걸 나무를 떼든 석유를 떼든 석탄을 떼든 어떤 방식으로 내가 직접 화력을 떼야 됐거든요. 근데 전기가 나온 이후로는 저 발전소에서 석탄을 떼든 석유를 떼든 나무를 떼든 원자력 핵분열을 시키든 그렇게 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 에너지가 전기를 타고 와서 나는 따로 이렇게 아궁이 같은 게 없는데도 그 전기를 받아서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화덕이 필요 없어진 거죠. 과거에 이제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나오는 증기를 쭉 뽑아내서 이제 뭘 돌릴 수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열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물을 끓여서 함으로 해서 증기가 가는 거리까지 이제 이격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전기 때문에 몇백 킬로가 떨어진 데서도 이제 화덕하고, 불을 피우는 곳하고 이용처가 완전히 구분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배터리라는 게 나와서 그 전기를 어디에 담았다가 내가 불을 따로 피우지 않고도 마음대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세상이 열렸어요. 굉장히 인류 문명이 전기 때문에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전기가 현대 문명의 핵심이죠. 이 전기가 또 그다음에 과거에 내가 불을 피울 때는 불을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하는 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 전기로 바꿔 쓰고 난 다음부터는 전기는 60kHz를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니까 일정한 에너지잖아요.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지금 컴퓨터라든지 방송기기가 나오면서 이 컴퓨터가 나오면서 인류의 지능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 사회는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그다음에 전기가 풍족하게 쓸 수 있느냐. 대한민국은 원자력 발전 때문에 전기가 매우 좋은 전기를 값싸게 쓰는 나라인데 그러한 원자력을 없애려고 한 게 누구였느냐? 문재인이었다. 참 반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것 같고 아니 위험하게 뭐가 위험해. 문재인이 더 위험한 사람이죠. 그렇게 대한민국적인 사람을 아직도 가만두는 게 웃기죠. 자, 그렇게 중요한 전기를 생산하는 곳이 발전소고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이제 소비처로 보내주는 게 송전 시스템인데 송전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러시아가 때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우크라이나를 마비시키려고 한 거죠. 전쟁터에서 쿠르스크 지역에서 티격태격 싸워봐야 땅 뺏고 해봤고 해도 이 진전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을 끊어버리면은 우크라이나가 견디지 못하고 물러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때린 겁니다. 근데 이 공격 때문에 놀래가지고 폴란드에서 자기네 전투기를 띄워서 혹시 자기를 때릴 수도 있으니까 응전하려고 대응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왜 여길 때렸느냐? 우크라이나 측이 미국이 제공한 기술과 자금으로 이제 장거리 공공용 드론을 스스로 제작하죠. 드론 제작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한 드론을 자폭 드론을 보내서 러시아의 무기고를 많이 때렸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 딸리죠. 북한에서 미사일이나 포탄을 도입했는데 그걸 때리고 러시아 자체 무기고를 때리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전력 시스템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냐? 에이타킴스라 그러죠. ATACMS. 우리말로 보면 육군 전술 미사일 체계입니다. 우리나라 현무2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은요, 냉전시대 때 소련하고 중거리 핵전력 협정이라는 걸 맺었죠. 그래서 ICBM하고 SLBM하고 비행기에서 투하하는 핵폭탄을 제외한 모든 핵무기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전에는 미국 육군 같은 경우에는 155mm 포에서 쏘는 그 포탄에도 핵 탄두를 달 수 있었고, 육군이 보유한 많은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에도 다 핵탄두를 달았는데 다 없앴어요. 미국 육군은요, 이 ICBM은 공군이 관리하고, 그 다음에 중거리 탄도 미사일은 없죠. 소련하고 합의해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크루즈 미사일만 중거리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단거리 미사일은 미 육군만 갖고 있는데, 아까 중거리 미사일은 순항 미사일로 미 해군하고 미 공군이 갖고 있고 미 육군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에이타킴스를 갖고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300km인데 한 500km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160km도 가능하고. 이게 비슷한 게 대한민국의 현무 미사일입니다. 현무2입니다. 미군이 갖고 있는 가장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이 에이타킴스고 이거보다 조금 더 짧게 날아가는 게 하이마스라고 하는 겁니다. 에이타킴스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전차처럼 무한궤도 차량에서 발사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미국의 MLRS라고 있죠. MLRS가 비슷한 게 대한민국엔 천무인데 12발의 로켓을 쏘는 거. 그거를 2발의 미사일을 쏘도록 좀 변형시킨 게 에이타킴스입니다. 우리는 천무를 만들어서 12발의 로켓을 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에이타킴스 같은 걸 지금 만들고 있죠. KTSSM 그래서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이타킴스를 러시아 본토를 때려도 좋다라고 미국이 허용을 했습니다. 이 미국이 재밌는 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미국은 전폭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게 아니에요. 아주 제한적으로 제한했습니다. 처음에는 포탄을만 주다가 미사일을 줬어요. 그때 준 미사일이 하이마스였어요. 하이마스는 한 70km 쭉 날아가는 겁니다. 아까 에이타킴스는 전차처럼 무한궤도에 올라가서 올려놓고 쏘는 건데 이거는 트럭처럼 바퀴로 장갑차 중에 바퀴로 가는 장갑차 있죠. 그런 장갑차에서 쏜다고 보시면 돼요. 70km 쭉 날아가는 작은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하이마스를 줬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작년에 에이타킴스를 줬는데 하이마스는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한 러시아군 지역에 대해서만 쏠 수가 있었어요. 러시아 본토는 못 쐈습니다. 그러다가 자꾸 러시아가 더 위협을 가하니까 에이타킴스를 줬는데 원래 우크라이나 땅이었던 곳을 러시아가 점령했죠. 거기에 있는 러시아군을 때리는 데는 사용해도 좋지만 러시아 본토는 때리면 안 된다 이렇게 제한을 걸었었습니다. 근데 그걸 푼 겁니다. 이제 러시아 본토를 때려도 된다. 미국이 작년에 유럽 국가들하고 이렇게 합의를 해서 이제 미국의 공군기는요 하이로우라 그래서 하이 기종이 있고 로우 기종이 있습니다. 미국 전투기가 하이 기종은 F-15, 로우는 F-16. 이게 스텔스로 가게 되면 하이는 F-22, 로우는 F-35입니다. 지금 미국은 F-22, F-35가 있기 때문에 F-15, 16은 조금 이제 오래된 버전이지만 이게 힘이 좋거든요 아직. 그 중에 F-16이 아직도 미국이 생산을 하지만 이게 이제 4개 중에서는 가장 성능이 떨어지죠. 유럽 국가들과 합의를 해서 그 나라가 갖고 있던 이 중고 F-16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까지 우크라이나는 미제 무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과거 소련제 무기만 갖고 있었죠. 그래서 미국 F-16 중고가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크라이나 공군에서 선발된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F-16 조종수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온 사람이 6명일 거예요. 6명이 들어와서 F-16을 몰았는데 미국이 조건을 건 거야. 이 F-16을 몰고 원래 러시아 땅을 때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제한된 작전만 한 거죠. 그래서 뭐가 있는가 하면 러시아가 미사일을 쏠 때 순항 미사일 같은 거 쏘면은
이란이 쏘는 순항미사일과 드론을 미국 공군기들이 떠서 F-16이나 F-15가 떠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포나 미사일로 다 격추할 수 있습니다. 공대공 미사일나 뭐 벌컥 이렇게 앞에 포 있는 포로 잡으면 돼요. 그런 용으로 6대를 처음에 우크라이나가 썼는데 그러다가 한 대가 추락했죠. 조종사가 죽었습니다. 아직 우크라이나는 이제 60대인가 유럽으로부터 나토로부터 받기로 했어요. F-16 중고를. 조종사 양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6대만 돌리고 있었는데 6대 중에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근데 이 F-16 갖고 러시아 본토를 못 때리게 했어요. 그 러시아 본토는 뭘로만 때리냐? 미국이 기술과 돈을 줘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만들어서 자폭 드론으로만 때리게 했어요. 자폭 드론 때려갖고 모스크바가 깨지고 막 그랬었거든. 그런데 이 러시아가 이제 전력 시스템을 때리니까 러시아 본토를 에이타킴스로 때려도 줬다. 하이마스는 짧아서 끝까지 못 가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뭐냐 하면은 러시아가 도발을 하면 할수록 조금씩 올려주는 거예요. 요거 하면 요거 주고, 요거 하면 요거 주고. 근데 미국은 F-16 준 거죠. 중고를 준 겁니다. 앞으로 신예를 최신형도 줄 수도 있고, F-15 줄 수도 있고, F-35도 줄 수 있고, F-22는 아직 어떠한 나라도 제공 안 했지만, 만약 준다면 줄 수 있습니다. 그 미국은 지금 가장 낮은 단계의 무기부터 이렇게 올라오면서 러시아를 대응하게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계속 무기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대응한 겁니다. 초기에는 포탄만 주다가. 근데 러시아는 지금 힘이 딸려가지고 걔네는 이제 에이타킴스에 대항하는 미사일이 이스칸데르인데 자기네 이스칸데르가 서방 국가들이 경제 제재를 하니까 필요한 부속품을 못 구해서 북한이 러시아 이스칸데르를 토대로 개발한 화성포 그게 몇 형이더라? 그걸 갖고 와서 지금 쏴대고 있잖아요. 걔네는 러시아식 에이타킴스를 막 쏘는데 얘네는 못 쏘게 했는데 이제 드디어 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훨씬 더 우월한 상태에서 했는데 러시아는 사실은 자기네 이스칸데르가 바닥나서 북한 걸 갖고 와서 썼다. 병력도 부족해서 북한군을 데리고 와서 썼다. 이런 상황이죠. 근데 아직 우크라이나는 어떠한 나라로부터 군사력 지원을 안 받았거든. 누구한테도 파병을 받은 바가 없어요. 미국에 의해서 이제 F-16 받고 했지만 이제 에이타킴스를 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드론으로 공격하던 드론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S-300이나 S-400 같은 방공 시스템이 러시아가 있는데 어지간히 드론은 잡아내요. 그리고 못 잡은 것들이 가끔 모스크바도 때리고 러시아인 무기고를 폭파시키고 하는데 어지간히 잡아냅니다. 근데 이제 이 에이타킴스가 발사되면 과연 S-300이나 S-400이 막아낼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막아내야 돼요. S-400 같은 경우는 미사일 잡는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이란이 S-300을 갖고 있었는데 S-300 그 시스템 4대를 이스라엘 공군이 완전히 뚫어버렸어요. 뭘로 뚫었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제 추측은 F-35 스텔스 전투기가 가서 제이담으로 제거하지 않았나 추정을 합니다. 그 S-300이 스텔스기에 당했는데 이 미사일이 에이타킴스가 날아오면 막는지 안 막는지 궁금해요. 못 막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상당히 러시아가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 미국이 왜 그거 있죠? 이제 호랑이가 할머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하다가 떡은 다 먹고 나중에 줄 떡이 없으니까 할머니 잡아 먹었다. 또 살라미 전술이라고 알죠? 살라미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탈리아 소세지죠? 순대라고 보셔도 되고. 또 그게 비슷한 게 스페인 가면 하몽인가 있죠? 소세지 같은 거 이렇게 짜게 된 거라서 잘라서 먹는데 떡 하나 주듯이 나눠주다 보면 나중에 하나도 없게 되잖아요. 계속 달라고 해서. 지금 러시아가 갖고 있는 무기를 파닥내고 있어요. 미국이. 조금. 러시아가 이거 쏘면 우크라이나 이거 주고 이거 쏘면 이거 주고. 근데 지금 러시아는 이만큼 대응하는데 미국은 아직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힘이 딸리면은 대한민국에서 우리도 현무2가 있고 현무4도 있고 5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공할 수도 있죠. 미국의 에이타킴스랑 비슷한 거니까. 더 좋은 것도 있고. 뭐 영국, 프랑스는 특별히 단거리 미사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좀 많거든. 근데 한국은 지금 전혀 동원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뭐 쓰리쿠션 방석으로 포탄만 주고 있고 그런데 이제 쟤네들이 자꾸 공격하면 할수록 우리 천궁2를 제공할 수도 있고 지금 인민군이 갔기 때문에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 지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겁니다. 미국과 같이.
이제 트럼프와의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갖고 잘 합의가 되면 한국에 전투 무기가 들어가게 되면 러시아는 깝깝해지죠. 미국 것만 가도 깝깝한데 한국이라고 하는 그 덩치 큰 나라가 지원할 수가 있다고. 영국, 프랑스가 지원한 것보다도 우리가 훨씬 세단 말이에요. 결국은 무엇이냐? 북한도 병력을 보내고 러시아도 어쩌고 하는데 두 나라가 국력을 다 소진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러시아는 또 북한에 돈을 줘. 그 러시아는 국력이 빨리 소진되지. 네, 러시아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와해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살랑이 전술을 하는 미국을 유심히 보시고요. 이 러시아는 자꾸 이제 힘들어질 겁니다. 나중에 핵을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핵을 사용한들 미국은 거의 막아낼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핵도 사실은 ICBM이나 뭘로 쏴도 막아내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쏠 수도 없으면. 그럼 북한 핵도 이제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진핑이 중국이 뭐 바이든을 만나갖고 4개 레드라인을 얘기했다 그러는데 그 레드라인이 우리 건들지 마! 라고 하는 방어용이지 미국을 압박하는 게 아니거든. 중국도 죽을 지경이야. 중국도 경제가 절단나서 소수민족이 독립하면 힘이 없거든. 그때 통일의 기회가 옵니다. 저는 미국이 자분자분 러시아의 국력을 완전 소진시키고 있다. 거기에 주목하면서 잘 보시면 푸틴의 초조함이 보입니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